안녕하세요. 영어발전소 이영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준동사 개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사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품사 개요 수업을 진행했던 것처럼 오늘은 준동사 전체적인 개괄적 설명을 통해 준동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발생하는 세부적인 강의에 있어서 커다란 밑그림 작업이니까 매우 유념해서 잘 강의를 들으시고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라는 것은 자, 정의부터 볼까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내에서는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자, 준동사의 종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라고 대표화해서 알고 계시는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 동명사가 있고 그 다음 분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준동사들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장 내에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떤 품사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격인 부정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칼잡이들이죠. 혹시 칼을 몇 자로 차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했을 때 칼을 총 3자를 차고 있습니다. 좌측에 2자를 차고 있고요. 우측에 1자로 차고 있는데 좌측에 왜 2자를 차고 있을까요? 칼은 한 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사실 좀 잔인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 칼로 누군가를 벤다거나 할 때 칼의 날이 온전하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몸에 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칼에 이가 빠지는데 그럼 나중에 그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칼을 이용해서 적을 베기 위해 칼을 2자를 차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건 적 장수에게 패배했을 때 자살을 하기 위한 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도 칼을 1자루만 차고 있다면 이 1자루의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머지 또 다른 그 대체 수단으로서 동명사와 분사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겠고요. 이럴 때 부정사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명사적 기능과 형용사적 기능 그리고 부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명사라는 것은 명사적 기능 한 가지로 국한이 되어 있고요. 분사는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부정사와 함께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품사의 개요로 돌아가서 명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했죠?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기능을 하고 있고요.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내에서 부사로 이용이 되어지고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어나가시면서 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분사 따로가 아니라 부정사는 명사로 이용될 때 동명사와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부정사가 형용사와 부사로 이용될 때 분사라는 것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 점에 주목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준동사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동사와 준동사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동사는 가장 대전제를 한 문장 속 단문 기준에서 동사가 한 개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사를 포함시키는 경우에 한해 동사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문장 1동사 원칙이라고 했고 연결사를 증가시킬 때에만 동사가 하나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내에 있는 연결사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거기에 1을 더하면 전체 동사의 개수가 나온다는 점으로 정리를 해드렸었죠. 두 번째 특성입니다. 모든 동사는 누가 했는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셋째, 동사는 시제라고 하죠. 그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꼼꼼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능동태의 경우에는 12가지 시제, 수동태의 경우에는 9가지 시제를 나중에 암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번에서 형식을 준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어떤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고 어떤 동사는 보어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동사의 종류에 따른 문장의 기본 요소의 필요 유무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입장에서 그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어 입장에서 동작을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가를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준동사의 특성을 보시면 한 문장 내에 동사가 한 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자, 그러면 무조건 동사만 증가시키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명사라든가 형용사 또는 부사의 경우에서 동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동사의 개수를 늘리지 아니하고 준동사로서 우리가 표시합니다. 따라서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다른 기타 요소로서 이용을 한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동사적인 성격, 그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동사적인 성격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동사에게 주어가 필요했듯이 준동사도 누가 했는가에 대한 주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장 동사에 대한 주어랑 비교하기 위한 비교 주어인 의미상 주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동사가 발생한 시간적 기준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동사 또한 언제 발생했는가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동사에서 12가지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시제를 고려하는 반면 준동사의 의미상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시제와 준동사의 발생 시점을 비교해주는 비교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 의미상의 형식을 준수합니다. 바꿔 말하면 동사로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사적 뿌리를 고려했을 때 그것이 타동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붙어야겠고 또한 불완전 동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우린 뒤에는 반드시 보어를 붙여야 하고 이런 식의 의미상의 형식도 우리가 준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또한 주어의 입장에서 동작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준동사의 경우에도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그 동작을 능동으로 하는 쪽인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당하는 쪽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를 비교하면 우리는 문장 내에서 명사로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명사를 꾸미는 요소는 무엇이었죠? 형용사였죠. 그럼 질문입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를 꾸미고 싶어요. 문장 내에서 명사로 이용되지만 과연 그 수식을 형용사가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준동사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리 명사로 이용되더라도 형용사로서 수식할 수가 없고 반드시 부사가 준동사를 꾸며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공통적으로 기억할 특성은 자, 부정부사의 처리입니다. 자, no나 not, never 따위의 부정부사는 준동사와 함께 이용될 때 반드시 그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준동사의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류한다고 할 때에는 그 분류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준동사의 기본형을 4가지로 볼 텐데 그 4가지를 구분짓기 위한 분류 기준은 바로 의미상 시제와 의미상 태, 이 2가지를 가지고 고려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 기준을 의미상 시제에 두었을 때 단순형과 완료형 이 2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순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제에서 단순 시제가 있는 것처럼 단순형 준동사가 발생합니다. 이 단순형이라는 것은 동사의 시제와 준동사의 시제를 비교했을 때 두 시제가 같다. 즉 예를 들어 부정사가 이용되었는데 그 부정사의 시제가 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이다. 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즉 동사보다 좀 더 크다. 이럴 때에는 단순형을 쓰는 겁니다. 또한 완료형의 경우에는 동사보다 그 전에 이미 준동사가 발생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뭐 작거나 같다 또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시간을 수직선에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연속입니다. 선은 점의 연속이고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죠. 따라서 2가지를 같게 보았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를 막연하게 현재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를 우리가 과거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를 미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를 이걸 수직선에 비교한다면 여기를 0으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플러스 1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0이 큰가요? 플러스 1이 큰가요? 당연히 플러스 1이 크겠죠. 그럼 바꾸어서 본다면 현재가 클까요? 미래가 클까요? 답은 미래가 크다입니다. 따라서 단순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동사가 현재에 있을 때 준동사 또한 현재에 있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동사가 현재에 있을 때 그 전, 즉 과거적 개념에서 이미 발생을 했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구분 기준은 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라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그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동작을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의미상의 주어의 능동적 동작일 때에는 능동형을, 그 다음 의미상 주어의 수동적 동작일 때에는 수동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 준동사 기본형은 네 가지가 어떻게 나올까요? 배분 법칙이었죠. 자, 단순 능동형이 있고 단순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아, 양쪽의 시제가 이러하면서 의미상 주어의 능동적 동작일 때, 또한 양쪽의 시제가 이러하면서 의미상 주어의 수동적 동작일 때, 이런 표현이겠죠. 세 번째로서는 완료 능동형이 있고 네 번째로 완료 수동형이 있는데, 그럼 완료 능동이라는 것은 준동사가 먼저 발생을 했는데 의미상의 주어의 능동적 동작이고, 완료 수동이라는 것은 준동사가 먼저 발생했는데 의미상 주어의 수동적 동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보신 준동사 기본형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억하실 것은 단순 능동형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활용한다는 점이고요. 단순 수동형은 be 플러스 pp를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완료 능동형은 have 플러스 pp를 이용을 하고요. 완료 수동형은 have, been, 그리고 pp를 활용을 합니다. 자, 따라서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걸어주는 것이고요. 단순 수동은 to에다가 bpp를 걸어주는 것이고, 완료 능동 부정사는 to에다가 have pp를 걸어준 것이고, 완료 수동형은 to에다가 have been pp를 걸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형이 네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동명사인데요. 마찬가지 동명사는 ing라고 하는 기본형을 알고 계시죠? 그럼 동명사의 단순 능동형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걸어주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순 수동형은 be 플러스 pp를 활용하는데 ing는 어디에 걸어준다? 동사 원형에 걸어준다. 자, 둘 중에 동사 원형 어느 쪽? be죠. 그래서 being pp인 겁니다. 뭐가 없다? be 핑핑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have 플러스 pp라고 하는 완료 능동을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having pp라고 하는 기본형이 나오는 것이고, 완료 수동형 동명사는 having been pp라고 해서 have에 ing를 걸어서 이것을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분사인데요. 분사의 경우에 단순 능동형은 동명사와 형태가 같습니다. 자, 형태가 같다고 이 두 가지는 같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 내에서 명사적으로 이용되었다면 동명사로서, 또는 형용사나 부사적 개념으로 이용되었다면 분사로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사에서 단순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being pp로 쓰는데 통상적으로 being을 생략시켜 줍니다. 그래서 pp만 남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명사의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 능동 동명사, 이건 단순 수동 동명사라고 하는데, 분사의 경우에는 이걸 현재 분사, 이걸 과거 분사라고 표현하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명칭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능동 진행 분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것은 수동 완료 분사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부에서 혼동과 혼란이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서 완료 능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사의 경우에 having pp로서 동명사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형용사와 부사적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자, 마지막 완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having been pp의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의 having been pp에서 having been도 분사 구문의 경우에서는 즉 부사로 이용되는 분사인 분사 구문의 경우에서는 의미적으로 굳이 표현하지 않을 때에는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할 때에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형용사로 이용될 때에도 마찬가지 having been을 생략시킨 채로 그냥 의미적 즉 의미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더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은 분명 준동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괄적 설명이다 보니까 예문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문을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부정사와 동명사 그리고 분사편에서 세부적인 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것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오늘 보신 내용들은 준동사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머릿속에 갖추고 있어야 할 기초 상식이라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사 편으로 준동사의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